자, 박물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두 번째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질량의 M자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B는 이런 경사면을 이렇게 따라서 곡면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질량이 다르긴 하지만 바닥에서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수업 때 말씀드렸는데 내가 여기 H인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얘가 질량이 M이든 EM이든 뭐든 간에 바닥면에 떨어졌을 때 속력은 루트 2GH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높이가 H라면 여기서 루트 2GH, 여기서 루트 2GH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좀 그거는 다르겠죠. 양상은 좀 다른 식으로 변할 건데 얘는 지금 처음 속도가 어때요? 처음 가속도가 커야 돼요. 가파르기 때문에. 근데 점점 완만해지기 때문에 가속도는 작아지게 되고 A 같은 경우는 반대로 처음 가속도는 작지만 점점 가속도가 커질 거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속력 시간 그래프에 옮겨서 그려보자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요. 자,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A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자면 얘는 처음에 가속도가 작은데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A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B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반대로 처음엔 가속도가 큰데 나중에 작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내가 최종적으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속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일정한 속력이 도달하겠죠. 그럼 걸리는 시간은 누가 더 짧게 걸려요? 지금 B가 더 짧게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T, B가 될 테고 이쯤이 T, A가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아니에요. 이거는 같죠? 그 다음에 디귿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애초에 다르죠. 왜냐면은 속력은 같을지언정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148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정지한 상태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면은 이 오른쪽 게 더 먼저 도착을 했겠죠, B가. 근데 이 문제는 잘 읽어보시면요. 동시에 통과해서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한대요.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도착한대.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지해 있었다면요. 얘가 더 먼저 도착했을 거라고요. 근데 동시에 도착했다는 거는 처음 출발할 때 여기를 통과할 때 속력이 A가 B보다 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중력이 한 일은 A와 B에 서로 같다. 이거는 맞아요. 얘는 그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보는 건데 같은 질량으로 같은 높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니은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처음에 높이는 같은데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역학적 에너지는 다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뉴턴하고 엮여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내가 F라는 힘을 줘서 총 4m까지 끌어당긴대요. 근데 대신에 2m까지는 30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는 15로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것이죠. 그럼 내가 처음에 여기를 30N으로 당긴다는 거야. 그럼 분석을 좀 해볼까요? 얘 아래쪽으로 중력이 20N 작용하기 때문에 30하고 20으로 당기고 있으면 합력은 10이 되고요. 전체 질량은 5kg이 되기 때문에 가속도는 2가 되죠. 그럼 따라서 이때 가속도는 2인 거예요. 그럼 점점 빠르게 끌려올 거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자, 이 부분은 내가 이거를 얼마로 준 거냐면 15로 바꿔버린 거예요. 15로. 근데 이때는 어때요? 15N이면 중력보다 작아졌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 방향이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정지한 거부터 2m까지 올 때는 점점 빨라지면서 왔을 테고 그리고 2m부터 4m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가속이 반대로 받기 때문에 점점 느려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것이죠. 자, 그럼 이때는 합력이 5N이고 전체 질량이 5kg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3m일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 3m일 때는 이거 15N이 되잖아요. 이때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1이었죠. 그러면 얘의 합력은 2N이 되는 겁니다. 가속도랑 곱하시면. 그럼 그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위쪽으로 얼마가 돼요? 위쪽으로 18N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F가 한 일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 F라는 거는 이 전체 계에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A랑 B가 묶여있는 전체 계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량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F가 한 일은 전체 계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만 쓰면 틀려요. B의 역학적 에너지만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A랑 B를 더한 그 전체 개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고 써야지만 맞다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의 최대 속력이 2m/s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 언제가 최대 속력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0m부터 2m까지는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속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가 바로 속력이 최대값이에요. 자,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샘물에서 했던 방법인데 내가 이미 가속도를 알고 있고요. 이동거리를 알고 있죠. 자, 가속도를 알고 있고 이동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몇 번 공식 쓰시면 돼요. 자, EAS 3번 공식 쓰시면 됩니다. 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력 제곱. 그러면 그냥 V는 2루트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점으로 좀 풀어보는 거죠. 내가 이거 가속도가 2라는 거는 A의 합력이 6N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가 바로 합력이 해준 1. 이걸로 2m를 운동했더니 그럼 12줄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A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넘겨보시면은 V제곱은 8이 되고 그럼 V는 2루트2.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푸시더라도 답은 1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뉴턴 법칙이 가미되어 있는 문제죠. 지금 쭉 보시면은 가속도가 얼마예요? 처음에? 이런 거 보자마자 적어주시면 좋겠죠? 가속도가 5래. 그리고 지금 A가 C보다 크다고, 질량이 무겁다고 했으므로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5로 운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때 2초에서 뭐가 끊어진 거야? 이 A랑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딱 끊어진 거죠. 그랬더니 B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나타낸 겁니다. 그럼 분석하실 때 기억나세요? 앞쪽하고 뒤쪽 중에 어디를 먼저 보라 했지? 뒤쪽을 먼저 보라고 했죠. 왜? 이때는 물체가 3개인데 이쪽은 물체가 2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다고요. 그럼 내가 C의 질량은 뭔지 모르니까 라지 M이라고 설정한다면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끊어진 다음에 받는 전체 힘은 10 곱하기 라지 M이 되고 그리고 전체 질량은 B의 질량과 C의 질량을 더한 값이 되는데 그게 바로 가속도인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약분을 한 다음에 넘겨보시면 라지 M과 스몰 M이 같다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C의 질량은 스몰 M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A의 질량도 한번 찾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뭐 M''으로 둔다면 그러면 처음에 작용하는 전체 힘은 10M'-M 그리고 전체 질량은 2M 플러스 M'. 그게 바로 가속도인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약분하시면은 2M'-2M은 2M 플러스 M'이 되니까 M'은 4M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 A의 질량으로 설정했던 M'은 4M이 된다는 것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풀었는데 이건 어차피 뉴턴 법칙 문제 풀듯이 푸는 거니까 그냥 바로 풀어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C의 운동 방향은 1초일 때랑 3초일 때가 반대네요. 1초일 때랑 3초일 때 뭔가 꺾이는 모양이 반대니까 반대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때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고 이때는 브레이크 거는 거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라는 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질량은 A가 C의 4배이다. 맞죠? 사실상 기억하고 니은은요 뉴턴 법칙에 넣어놨어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들이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이 파트에 넣어둔 이유는 디귿 때문에 그렇겠죠? 자, C의 역학적 에너지는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냐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굳이 막 운동 에너지는 얼만큼 변하고 포텐셜은 얼마, 이걸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장력이 해준 일을 보면 돼요. 외력이 해준 일. 자, C 한번 묶어볼게요. C한테 외력은 누구밖에 없어? 장력밖에 없죠. 근데 얘는 계속 2초에서 3초까지도 이동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이동 방향도 위쪽이야. 그럼 외력의 방향과 이동 방향, 즉 비보존력과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는 맞는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성적으로 풀어내는 거. 자,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이 맞다는 걸 체크할 수 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달려서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P에서 끊어져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설명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이 끊어진 이유예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냐라고 했는데 A는 어차피 실이 끊어지고 혼자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G가 나오겠죠? 중력 가속도. 근데 BC는 어떤가요? BC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합력을 mg만큼 받고 있고 그리고 질량은 3m이기 때문에 이때는 3분의 1g가 됩니다. 3분의 1g. 그러면 2배가 아니라 3배겠죠? 그럼 기억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니은은요. 전 문제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C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보라고 했는데 박스를 쳐보세요. 그럼 C한테 작용하는 비보존력은 장력밖에 없죠. 근데 내가 실이 끊어진 이후에도 B가 왼쪽으로 가니까 C는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비보존력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증가량 감소량으로 푸시면 돼요. 내가 이 전체 덩어리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그럼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걸 좀 써볼게요. 일단은 증가하는 거는 C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테고요. 그쵸? 그리고 B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음에 이쪽으로 빨라지다가 실이 끊어진 이후부터는 중력만 작용하니까 점점점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랑 C의 운동 에너지는 모두 다 감소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식을 둘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B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뭐래요? C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얘가 어디 갔어요? 얘가 지금 빠졌잖아요. 디귿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건 틀린 거죠. 디귿은. 그럼 답은 2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내가 처음에 이 P점에서 이때 10N으로 잡고 있었더니 AB가 정지해 있었대요. 그 다음에 30N으로 힘을 늘렸대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두 가지 상황을 준 거죠. 10N으로 한 번 주고 30N으로 한 번 준 건데 근데 이거 10N이라는 건 사실 왜 준 걸까요? 내가 10N으로 당길 때 정지해 있었대요. 사실상 저 힌트를 준 이유는요. 그냥 보자마자 B의 질량이 1kg이라는 걸 찾아내라고 준 거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B의 질량은 1kg이다 라고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괜히 한 번 더 꼬아서 낸 거라고요. 별것도 아닌 건데. 왜냐면 내가 10N으로 잡고 있을 때 얘가 10N으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로 딱 바꾼 거야 얘를? 30N으로 딱 바꿔준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끌었대? 당기다가 놨대요. 근데 실을 놓는 순간의 위치가 0.4m 후니까 내가 이 30N으로 얼만큼? P에서 Q만큼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가 딱 놔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점점 빨라졌겠죠.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다음에 실을 놓으면은 바로 멈추나요? 아니에요. 물론 중력은 이쪽으로 작용하지만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지만 가던 속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느려지면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겠죠. 점점점 멈췄다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걸 표시를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근데 궁금한 거는 내가 다시 P를 지나는 순간에 이렇게 P를 다시 돌아서 지나는 순간에 A의 운동 에너지가 궁금하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이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30N이라는 힘을 줘서 어떻게 된 거야? 30N의 힘을 줘서 Q까지 줬대요. 그쵸? 그럼 내가 이 처음 출발점이죠. 출발점. 얘를 1번이라고 써보고 얘를 2번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 1번일 때 역학적 에너지를 0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0이라고 둔다는 거지. 근데 운동 에너지는 0인 게 납득이 되시죠? 왜냐면 어차피 처음에는 정지해 있으니까. 근데 왜 포텐셜 에너지는 0인가요? 지금 보면은 이 B는요 바닥면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을 테고 A 같은 경우도 바닥면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겠죠. 근데 이런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값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당장의 포텐셜이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값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B의 기준은 이쪽으로 A의 기준은 이쪽으로 맞춰버리면 얘랑 얘의 포텐셜 에너지는 각각 0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둘 다 0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2번에서는 어때요? 2번에서는 이 30N이라는 외력을 이용해서 0.4m만큼을 끌어준 거죠. 그럼 외력이 해준 일만큼 뭐가 증가해?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30N과 0.4m를 곱해서 플러스 12J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힌트를 사용을 안 했는데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두 배래요. 그럼 P에서 Q까지 갈 때 한번 써볼게요. 증가하는 거. 누가 증가하죠? 증가하는 거
운동 에너지, 일단 A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는 거 있나요? 없나요? 감소하는 거 없죠? 이거 기억나세요? 증가량 감소량 풀 때 감소량이 없는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가하는 만큼이 바로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A 운동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B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다 합친 게 12줄이 된다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2라고 둔다면 얘는 2가 된다는 거겠죠. 됩니까? 근데 내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얘가 B의 질량을 알고 있고 0.4m만큼 갖고 중력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다 계산하시면 얘가 4줄이 나와요. 4줄. 그럼 얘는 몇 줄이 나오고? 2줄이 나오겠죠. 그럼 전체가 12줄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몇 줄이 되겠어? 여기는 6줄이니까 6줄이 나오겠네요. 6줄. 그러면 A의 질량도 알 수 있죠. 1대3, 1대3이기 때문에 A는 3kg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가 궁금한 거잖아요. 3번. 근데 이 3번 자리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여전히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때도 역학적 에너지는 12줄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빨간 색깔 부분에서만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그 뒤로 돌아올 때까지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요. 대신에 1번 자리에서 3번 자리 원래 위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내가 처음에 여기랑 여기를 0으로 설정해줬죠. 그러면 이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12줄은 전부 다 어디에 몰빵됐겠어? A랑 B의 운동 에너지로 몰빵됐겠죠. 근데 이게 질량비가 3대1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가 3대1로 분배가 돼요. 그럼 여기가 9줄이 되는 거고 얘가 3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내가 구하는 게 다시 돌아왔을 때 A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서 뭔가 길게 느껴졌지만 실제로 문제 푸시면 한두 줄밖에 안 나와요. 풀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요것도 문제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또 막상 풀어보면은 별거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조건이 2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래요. 그럼 상대값 적어주기 위해서 여기를 5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를 4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는 R점에서가 Q점에서의 4분의 9배래요. 여기가 4대 9가 되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AB의 질량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AB가 묶인 상태로 P부터 Q까지 이동하죠. 그럼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A랑 B 관계 찾아야 되니까 이 첫 번째 P부터 Q까지 가는 동안 증가량과 감소량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증가량과 감소량. 우선 누가 증가하냐면 B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A랑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A 운동 에너지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 또 누가 증가하냐면 B 높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B의 포텐셜도 증가하겠죠. 근데 A의 높이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A의 포텐셜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내가 뭐라고 놨냐면 4이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5이라고 놨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는 또 없고 내가 A가 Q점에서랑 R점에서 운동 에너지 비를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 비가 4대 9래요. 그 얘기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둔다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가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가 4EK만큼 늘어난 거죠. 근데 하필이면 내가 운동 에너지 증가한 거 뭐라고 설정했어요? 4이라고 설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K를 두지 않고 바로 2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4, 2, 9, 2로 두면 틀려요. 그러니까 2K라고 둔 다음에 얘랑 얘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내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4K,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다시 4, 2, 그리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9, 2로 놓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 이 L에 해당되는 높이를 내려올 때 운동 에너지가 5, 이만큼 증가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실이 끊긴 후에 A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럼 A의 운동 에너지가 5E가 증가했다는 거는 A의 포텐셜 에너지는 5E만큼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L에 해당하는 높이만큼을 내려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이 줄어드는 거라고. 그러면 실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중력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L이죠, 2L. 이거보다 2배가 크잖아요. 그럼 높이도 2배가 클 거란 말이야. 요 높이보다 이 높이가 2배가 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E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A의 포텐셜 에너지는 10E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얘가 10E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변과 좌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1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어때요? 왼쪽도 12, 오른쪽도 12가 되기 때문에 증가량 감소량이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궁금한 거는 질량비가 궁금한 건데 질량비는 이 운동 에너지 비대로 그대로 쪼개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A의 질량과 B의 질량의 비는 4대 1,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힘의 공간적 관점으로 푸시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질량이 M자리랑 M자리를 밀어내고 있어요. 이런 거 보자마자 V랑 V로 튕겨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내가 포텐셜 에너지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포텐셜 에너지 U, 운동 에너지 K만큼 갖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때도 포텐셜 에너지 U, 운동 에너지 K만큼 갖겠죠. 근데 내가 이 B 같은 경우는 이 마찰 구간을 건너서 여기까지 갔는데 정지했대요. 그 높이는 같기 때문에 포텐셜은 똑같을 텐데 운동 에너지가 사라진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마찰면을 건너서 여기 왔는데 이때 포텐셜은 똑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내가 이 A는 얼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처음 들고 있던 운동 에너지만큼이 감소한 거고, B 같은 경우도 처음 들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이 감소한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이 마찰면 P에서 A가 받은, 즉 여기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랑 여기서 B가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거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라는 건 비보존력이 해준 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찰력을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받았다는 거고, 얘도 이쪽으로 반대로 마찰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마찰력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EFAL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곱하시면은 FBL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두 개가 같아야지만 털린 에너지가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FA 대 FB의 B가 1대 2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F라는 힘을 줘서 L만큼이 밀어줬대요.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높이가 변하진 않았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었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때 FL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예요? 여기서도 있었고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었고 포텐셜 에너지는 EMGL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 보시면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자, 지면까지 내려와서 이때 운동 에너지가 경사면을 내려오기 직전에 2배래요. 그럼 경사면을 내려오기 직전이 이거였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EFL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됐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과 얘랑 같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등식을 써보시면요, EMGL이라는 게 바로 FL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F 값은 EMG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서 답이 4번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봐볼게요. 처음에 여기 정지해 있다고 나와있죠. 출발했으니까 정지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 H라는 높이에서 쭉 떨어진 거죠. 이때 속력을 모르니까 나는 그냥 V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럼 이 V라는 거를 F를 받았기 때문에 빨라졌겠죠. 그 다음에 높이로 올라가니까 다시 느려졌겠죠. 그 다음에 F 받으니까 다시 빨라졌겠죠. 그 다음에 또 H만큼 더 올라가서 정지했대요. 근데 이거 대칭성에 의해서 정지한 게 H 떨어지면 V가 되기 때문에 V인 게 H만큼 올라가면 또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B 구간이 끝난 후에 속력은 V가 된다는 것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간혹 가다가 V1, V2, V3, V4 이렇게 네 가지 다 적고 이렇게 풀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문자가 많아지니까 최대한 문자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V랑 V랑 같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요, 같은 크기의 힘 F를 같은 시간 동안 받는다가 포인트예요. 이거 저희가 한참 연습했던 힘의 공간적 관점과 시간적 관점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았다는 거니까 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충격량, 즉 델타 P가 동일하다는 거고, 즉 질량이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델타 V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라지 F라는 걸 T만큼 줬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V에서 라지 V만큼이 증가했다면 그럼 여기서도 라지 V만큼이 증가한다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V-라지 V라고 쓴다면 여기서 라지 V만큼 증가하면 얘가 된다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내가 여기 정지해 있고 V죠. 그러면 이 H,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2분의 1 MV제곱만큼이 증가한 거라고.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를 올라갈 때도 포텐셜 에너지가 똑같이 MGH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운동 에너지랑 여기 운동 에너지의 차, 즉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얘랑 똑같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 M에 얘제곱에서 얘제곱을 빼줘 봅시다. 그럼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빼시면요. 얘제곱 날라가고 얘제곱 날라가고 2VV 빼주니까 4V 라지 V가 되겠네요. 그럼 요렇게 날라가고 그러면 V는 4 라지 V니까 라지 V는 4분의 1 V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오고 4분의 3V가 나오고 얘는 4분의 5V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F가 물체의 한 일을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풀이 방법이 마무리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요. 1에너지 정리를 써보는 거예요. 1에너지 정리. 자, 내가 이 WA, WB를 구하는 건데 1이라는 거는 뭐였어요? 그냥 FS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F가 어때요? F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동거리의 B가 바로 1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냐? 어차피 걸린 시간이 같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2번 대체 공식 쓰시면 되겠죠. 여기 속력이 얼마예요? 4분의 9 절반이니까 8분의 9VT 8분의 9VT A 구간에서 8분의 9VT 그리고 위에서는 어때요? 더하시면 8분의 7VT. 그럼 정리해보시면은 뭐만 남죠? 9분의 7만 남죠. 그렇게 해서 2번이라는 걸 찾아내셔도 되고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얘는 뭐 한 거야? FS가 1이다라는 걸 쓴 거죠. 아니면 이 1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걸 사용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F에 의해서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자, 봐볼게요. W 좀 아래다 써보면 WA, 그러니까 A가 한 일은 A가 받은 일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M에 나중 속력 제곱에서 처음 속력 제곱을 빼주시면 그러면 16분의 25에서 빼니까 16분의 25에서 16을 빼주면 9 V 제곱이 되고 그리고 위에 거는 2분의 1 M에다가 쟤도 V제곱에서 16분의 9를 빼주는 거니까 16분의 7V제곱이 되네요. 그럼 이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9분의 7이라고 똑같이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2번이라는 거를 구워낼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학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뉴턴 법칙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네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의 3배래. 그러면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여기가 바로 몇 T가 되는 거고 얘를 3T라고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설정하면 돼? 얘를 T라고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A한테 한번 박스를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A가 받는 힘은 빗면힘하고 장력밖에 없죠. 근데 정지해 있다는 거는 A의 빗면힘이 T가 된다는 거고 B도 마찬가지예요. B가 받는 힘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P장력, Q장력, 빗면힘. 근데 지금 P장력과 Q장력을 합해서는 위쪽으로 얼마가 돼? 위쪽으로 2T가 되잖아요. 근데 정지했다는 거는 아래쪽으로 B의 빗면힘이 2T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A랑 B는 같은 빗면상에 있기 때문에 빗면힘이 2배 차이 난다는 거는 질량도 A보다 B가 2배 무겁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는 3T만큼으로 위로 당기고 있죠, 장력이. 그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빗면힘이 3T라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얘 질량이 M이면 얘 질량은 2M이지만 얘는 3M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질량이 1대 2인 이유는
어차피 같은 빗면이면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질량 비대로 힘의 비가 형성되는 건데 얘는 애초에 빗면 경사각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질량 비대로 1대 2대 3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상태로 있는데 C를 딱 가운데 걸 끊어줬대요. 얘는 3S만큼 움직였고 얘는 S만큼 움직였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우리 해석할 거냐면요. 등가속도 2번 공식 기억나실까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제가 이거 언제 자주 쓴다고 했냐면 V0가 0일 때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올 때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올 때 이런 걸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V0가 0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거리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어요. 거리에 대한 비율 몇 대 몇? A는 3 그리고 BC 덩어리는 1 얘가 3대 1이라고요. 심지어 그리고 또 뭐가 똑같아? 지금 시간에 대한 정보가 똑같죠. 여기서 얘가 3S 이동한 시간과 BC가 S만큼 이동한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의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가속도비가? 가속도비가 3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A의 가속도를 내가 3의 1이라고 둔다면 빗면 가속도가 되겠죠. 어차피 A는 혼자 움직이니까. 이 전체 덩어리의 가속도는 그냥 A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EA야. 그리고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EC예요. 이거를 구하셔야 되는데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합력이 해준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합력이 얼마야? 내가 이거 질량을 M으로 놔보자. M 여기 EM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니까 3MA로 몇 S 간 거예요? 3S 간 거죠. 3S.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러면 C의 질량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이동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C의 질량과 장력과 이동거리.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자, 일단 봐봅시다. 내가 여기가 T였어요. T. 근데 T는 얼마야? T는 질량이 M짜리가 3A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 그냥 3MA라고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T는. 그러면 여기도 얼마야? 이쪽은 2T였고 이쪽은 3T였죠. 그쵸? 그럼 전체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T가 될 거야. 그러니까 즉 3MA가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전체 힘은 3MA가 되고 그리고 전체 질량은 얼마인지 몰라요. EM 플러스 MC야. 그게 바로 가속도 얼마가 된다고? A가 된다고. 그럼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MC의 질량은 그냥 M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아, 얘 질량 그냥 M이었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제? 장력을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6MA가 되고요. 그리고 합력은 이쪽으로 2MA가 돼요. 그럼 이 장력이 끌어주는 힘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내가 합력이 2MA가 나오기 위해서는 8MA가 되겠죠. 8MA. 그럼 따라서 장력은 8MA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C의 질량을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 그걸로 얼만큼 끌어준 거야? S만큼을 끌어준 거죠. 이렇게. 그러면 9대 8이 되므로 답은 5번이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상 뉴턴 문제 풀듯이 분석해서 푸시면 된다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8번이고요. 자, 158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운동에너지를 K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3U라고 잡아주시고 여기서는 운동에너지를 9K, 포텐셜 에너지를 2U라고 잡아주신 다음에 같다고 두시면은 그러면 U는 8K라는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얘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냐면 25K가 나오거든요. U 대신에 8K를 대입하면 그럼 내가 언제 어디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25K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힘을 받은 이후에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25K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일 테니까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가 25K가 나왔다는 거는 속력이 바로 5V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문제 보니까 T 동안 F를 받았다고 나와 있죠. 그럼 무슨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힘의 시간적 관점, 즉 충격량과 운동량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F라는 힘을 T초 동안 받았더니 운동량이 얼만큼 증가한 거야? 속력이 5V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질량이 M이니까 5MV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T를 약분하게 되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F값은 T분의 5MV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답이 2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무난하게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159번부터 해서 쭉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